이번 시간에는 우리 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도구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죠. 그때 이제 공유 폴더 방식이라는 게 있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는 게 있었고, 우리 분산 저장소 방식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분산 저장소 그 방식에서 우리 Git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모든 버전 관리를 다 담당하고 있어서 만약에 서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작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분산 저장소 방식이요. 그래서 우리 Git이라는 거는 버전 관리를 원격 저장소랑 로컬 저장소에서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해서 한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상에 이제 문제가 생겨도 작업이 이제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분산 저장소 방식입니다. 그 분산 저장소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도구가 우리 Git이라는 거예요. 이 Git이라는 거는 리누스 토발즈라는 그 사람이 2005년에 우리 리눅스 커널 개발에 사용할 그 관리 도구로 이제 개발한 게 우리 Git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니어 하마노라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유지 보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Git이 어떻게 버전 관리를 하는지 그 내용, 그 흐름 먼저 파악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원격 저장소가 있고 로컬 저장소가 있을 때 우리 일단은 로컬에다가 일단은 저장소라는 거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생성해 주는 그 명령어가 우리 init이요. init이라는 이 명령어로 우리가 이 로컬 저장소를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로컬에다가 우리가 저장소를 이제 init이라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장소를 생성을 했으면 이거를 이제 원격 저장소랑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때 이제 연결을 시킬 때 우리가 이제 리모트 애드라는 그 명령어로 우리가 이제 로컬과 원격을 서로 이제 연결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서버에서 이제 전체 내용, 서버에 들어있는 그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로컬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맨 처음에는 이제 원격 저장소에 저장된 그런 전체 내용 있죠? 그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클론이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로컬 저장소로 싹 다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클론이라는 이 명령은 뭐 하는 거다? 전체 내용을 다 가지고 올 때 쓰는 명령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전체 내용을 다 가지고 올 필요가 없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일부 변경된 그런 내용들 있죠. 그 변경된 내용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때 이제 쓰는 명령어가 우리 패치라는 요 명령어요. 패치라는 명령어요. 그래서 패치라는 명령어는 변경된 내용만 가지고 올 때 쓰는 그 명령어가 우리 패치라는 그 명령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격 저장소에 들어있는 거를 일단 다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른 곳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다른 위치에 원격 저장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내가 특정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내가 로컬 저장소로 가지고 오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쓰는 명령어가 이제 포크라는 그 명령어예요. 그래서 다른 곳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올 때 포크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로컬 저장소로 다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내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가지고 왔으면 개발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작업 영역이 있을 때 이 작업 영역에서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브랜치라는 그 영역을 우리가 브랜치라는 그 명령어로 생성을 합니다. 그때 이제 브랜치 이 영역을 생성하는 게 우리 브랜치라는 그 명령어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브랜치라는 이 영역을 우리가 생성했으면 이 로컬 저장소에서 이 브랜치라는 이 영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특정 영역으로 이동할 때 쓰는 그 명령어가 우리 체크아웃이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브랜치라는 이 작업 영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작업을 다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으면 원래 작업하던 거랑 이 브랜치에서 추가적인 그런 작업을 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싹 다 이제 묶어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 작업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로 합치는 걸 보고 우리가 병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작업들을 싹 다 이제 병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의 작업을 우리가 싹 다 이제 병합을 했습니다. 병합을 해서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완료된 그 파일들을 우리가 이제 스테이징 영역이라는 곳에 추가를 시킵니다. 그때 이제 머지한 그 내용, 병합한 그 내용을 스테이징 영역이라는 곳으로 전부 다 추가를 시키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스테이징 영역으로 추가시키는 그 명령어가 우리 add라는 요 명령어예요. 이 스테이징 영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스테이징 영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작업한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커밋해서 지역 저장소에 저장을 하지 않고 스테이징 영역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요. 이 스테이징 영역에서 작업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선별적으로 이제 지역 저장소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스테이징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징 영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시간은 좀 더 소요가 돼요.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더 안정적인 버전 관리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징 영역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해서 스테이징 영역에 이제 추가를 시켜놓고 그 작업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요. 확인하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내용이 이제 안전하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로컬 저장소에다가 우리가 이제 반영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스테이징 영역에서 우리 로컬 저장소로 이렇게 이제 반영시키는 거, 저장하는 게 우리 커밋이요. 커밋. 우리 클라이언트 서버 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전부 다 이제 버전 관리를 하는데 이 분산 저장소 방식은 로컬에서 이제 버전 관리를 하죠. 해서 우리가 작업한 그 내용을 이제 반영하는 그 위치가 원격 저장소가 아니라 우리 로컬이에요. 로컬.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작업한 거를 전부 다 이제 로컬 저장소에 저장을 시켰으면 이 내용도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원격 저장소로 우리가 이제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명령어가 우리 푸시라는 그 명령어요. 요 푸시라는 요 명령어는 뭐 하는 거다? 로컬 저장소의 그 내용, 변경된 내용을 원격 저장소에 반영시켜주는 그 명령어가 우리 푸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git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버전 관리를 하는구나. 요 흐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git이라는 거는 우리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두 개의 저장소를 사용하더라. 그때 하나의 저장소는 우리가 이제 로컬 저장소라고 부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원격 저장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저장소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git입니다. 그래서 그때 원격 저장소는 개발자들이 실제로 개발을 진행하는 그 장소를 보고 우리가 이제 지역 저장소, 로컬 저장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원격 저장소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 버전을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는 곳,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원격 저장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때 실제로 버전 관리가 수행되는 곳은 어디다? 우리 지역 저장소다. 지역 저장소다. 그래서 지역 저장소, 로컬 저장소에서 버전 관리가 이제 실제 수행이 되더라. 그래서 이 원격 저장소라는 곳은 자신의 이제 버전 관리 내역을 실제로 이제 반영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개발자에 의해서 변경된 그런 내용을 로컬 저장소로 이제 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원격 저장소요. 그래서 이 git이라는 거는 버전 관리가 로컬 저장소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버전 관리가 이제 신속하게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됐고요. 원격 저장소가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그런 곳에 이제 문제가 있어도 오류가 발생을 해도 우리 작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그런 작업이 필요할 때는 브랜치라는 거를 이용하죠. 브랜치라는 거를 이용해서 추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 버전 관리 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능 테스트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때 이제 파일의 변화를 스냅샷이라는 걸로 이제 저장을 하는데 스냅샷이라는 거는 이전 스냅샷의 포인터를 가지기 때문에 버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it에서 사용하는 그 주요 명령어 좀 보자고요. 자, 주요 명령어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add라는 요 명령어가 나왔죠. 요 add라는 요 명령어는 작업 내역을 지역 저장소에 저장하기 위해서 스테이징 영역에 그 작업 내역을 우리가 추가시켜 주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add라고 하더라. add라는 건 어디다가 추가시킨다? 스테이징 영역에 내가 작업한 그 내역들을 추가시키는 게 우리 add요. 그리고 요 add라는 명령을 쓸 때 마이너스 all 하고 이 옵션을 우리가 쓰게 되면 작업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파일을 우리가 스테이징 그 영역에 싹 다 이제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mmit이라는 이 명령어는 작업 내용을 지역 저장소에다가 이제 저장할 때, 반영을 시킬 때 우리가 commit이라는 요 명령어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ranch라는 거는 새로운 브랜치를 이제 생성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명령어요. 우리가 최초로 이제 커밋을 하게 되면 마스터 브랜치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커밋할 때마다 해당 브랜치는 가장 최근에 커밋한 그 내용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이너스 D라는 그 옵션을 우리가 같이 쓰게 되면 브랜치를 이제 삭제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아웃이요. 체크아웃은 지정한 브랜치로 우리가 이동할 때 쓰는 그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지요. 머지라는 건 이제 병합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정한 그 브랜치의 변경 내역을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브랜치에 이제 반영함으로써 두 브랜치가 어떻게 된다? 병합되더라. 병합할 때 우리가 머지라고 이 명령어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it이라는 이 명령어는 지역 저장소, 로컬 저장소를 우리가 생성할 때 쓰는 그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애드라는 거는 원격 저장소에 이제 연결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리모트 애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시라는 거는 로컬 저장소에 들어있는 그런 변경 내역 있죠. 그런 변경 내역을 원격 저장소에다가 이제 반영을 시킬 때 우리가 쓰는 게 푸시요. 그 다음에 이제 패치라는 거요. 요 패치라는 거는 원격 저장소에 변경된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변경 이력만 지역 저장소로 가져가서 이제 반영시켜주는 게 우리 패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론이라는 거는 원격 저장소의 전체 내용을 로컬 저장소로 이제 복제해주는 게 우리 클론이요. 그 다음에 이제 포크라는 요 명령어도 있습니다. 얘는 지정한 그 원격 저장소의 그 내용을 자신의 이제 원격 저장소로 이제 복제해 오는 게 우리 포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들도 있고 명령어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내용들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